자, 6월 4일 모의고사 대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ABC 배랬고 오늘은 문장 삽입을 할 건데 6월 4일은 9월하고 수능을 보여준 엄청 좋은 시험이고 얘들의 세계는 똑같아 항상 기본적으로 똑같은 건데 6월 4일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 두 가지 관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결과적으로 목표 등급이나 목표 잠수를 받으면 이건 잘 본 거야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래도 난 너희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항상 상위권, 항상 하위권, 기복이 심한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어. 얘는 숙제를 안 해오면 답이 없어. 얘는 숙제만 하면 돼. 그리고 얘하고 얘 차이는 뭐다? 얘는 지식이 없다. 얘하고 차이는 뭐다? 둘 다 지식은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얘는 방식이 없다. 야, 지식과 방식이 같이 있어야 돼. 7, 8.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A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될 거야? 목표 점수를 받을 거야 분명히 6월달 시험에서 목표 등급을. 그럼 이제 문제는 B인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다 이것까진 돼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6월 시험을 보고 나서 국영수탕 시험지를 딱 놓고 쭉 분석을 해보되 첫 번째는 목표 점수 받기. 이게 나오면 무조건 성공이지. 두 번째 성공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해오고 있는 공부가 맞나? 이렇게 되면 진짜 꼬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로. 미안한 얘기지만 얘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성공. 얘도 성공 가능성이 제법 높아. 왜냐면 얘는 시간이 지금 좀 부족한 상태니까. 얘는 뭐야? 완전히 길을 다시 들어야 돼. 이건. 교재나 강의를 다 바꿔야 된다고. 이게 생각 밖으로 엄청 힘든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6월 시험지를 딱 놓고 봤을 때 뭐 이건 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게 된 사람들은 괜찮은데 대부분 이쪽에 있을 거야. 그래서 자기가 했던 공부 방법을 이용해서 시험지를 다시 봤더니 내가 방향은 맞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A라고 볼 수 있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다.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되면 진짜 꼬여버리는 거라고. 뭔지 알겠지? 꼭 그걸 해봐. 그래서 수요일날 시험 보고 나면 수, 목, 금, 토, 일 5일 동안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만 체크하면 돼. 아니면 빨리 과감하게 바꿔야 돼. 예를 들면. 뭔지 알겠지? 그래서 내 강의도 마찬가지야. 들어보고 내가 알려준 방법이 안 맞아. 확신이 없어. 그럼 그만둬야 돼 바로. 그러니까 내가 주말에 해설 강의를 할 때 확실하게 보여줄게. 똑같이 나와. 똑같이. 칠판 갑니다. 자, 순서 구간에 들어왔어. 다시 한번 말하는데 수능은 그냥 주제 찾고 순서 맞추고 주제 찾고 순서 맞추고인데 이 순서도 사실은 뭐야? 이 순서도 주제하고 엄청 밀접해. 그러잖아. 생각해봐. 흐름 무관이 뭐야? 봐봐. 흐름이라는 게 전체 흐름을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흐름이 결국은 뭐야? 이게 결국은 주제고 그잖아. 이게 결국은 주제고 이 흐름을 쭉 맞추는 게 이게 순서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주제만 쭉 따라가는 거야. 예를 들면 흐름 무관은 뭐야? 쭉 가다가 뭔가 여기서 이상해. 자 봐봐. 주제의 관점에서 글을 쭉 읽어가.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해. 그러면 이걸 꺼져 이렇게 풀면 흐름 무관이야. 그러잖아. 너 이 문장 꺼져 그러면 뭐야? 무관한 문장 꺼져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뭔가 주제를 쭉 따라가는데 여기서 이상해. 근데 누가 좀 들어와야 돼. 그럼 이게 바로 뭐야? 문장 삽입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주제의 관점에서 글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거야. 그러잖아. 송유구는 쓰레기다. 송유구는 나쁜 놈이다. 송유구는 인간 쓰레기다. 송유구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송유구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다. 뭐가 안 맞잖아 예를 들면. 그럼 그 문장을 흐름 무관이면 그 문장을 빼면 되는 거고 문장 삽입은 뭐야?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러나 알고 봤더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겠지 예를 들면. 뭔지 알겠지? 그래서 정말 주제가 다야. 대신 순서 구간에 들어오면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갖다 조금만 더 활용해 주라. 이게 다지. 칠판 가볼게요. 기출코드 탑 10만 갖고 가면 돼. 칠판. 자, 순서 구간에 들어오는 순간, 순서 구간에 들어오면, 자, 35번부터 39번, 43번, 순서 구간에 들어오면,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열심히 읽어. 얘는 열심히. 그래서 머릿속에 많은 정보를 남기는 거고, 아예 목표가 달라. 얘는 뭐야?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에 센서를 켜고 이거에 관련된 중요 정보를 갖다 세게 읽어. 결론은 뭐다? 얘는 선택지 하나가 눈에 들어오고, 얘는 선택지가 3개가 눈에 들어온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야? 그냥 다 필요 없다니까. 지문을 읽었든 말든 어찌됐든 답이 보여요. 이게 핵심이라고. 그걸 목표로.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를 기준으로 계획을 짜야 돼. 칠판. 자, 그러면 자, 난 중요한 정보를 읽을 거야.
근데 이 구간에 딱 들어오면 35번부터 39번에 들어오면 도구를 바꿔야 돼. 뭘로? 중요 정보가 지칭어, 올수, 연결사로 바뀌어. 잘 봐. 열심히 읽는다가 아니고 첫 번째 뭐야? 무엇을 정해야 돼.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그 다음 뭐야? 어떻게 열심히 읽을 건지를 정해야 돼. 자, 얘들은 앞에 나올 내용에 대해서 언어적인 약속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잘 봐. 무엇을?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어떻게? 앞에 나올 언어적 약속의 관점에서 열심히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약속이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 안 지켜졌으면 거기가 답이다. 그렇잖아. 뭔가 흐름이 깨져 또는 언어적인 약속이 깨져. 그럼 뭐야? 거기에 들어오면 된다고 걔가. 이것만 찾는 거지. 됐죠? 칠판 가볼게요. 자, 언어적인 약속이 뭔지만 다시 볼게. 자, 지칭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야? 걔가 받는 게 앞에 있어야 돼. 근데 이 지칭어는 반드시 근거리에 있어야 돼. 근거리. 그지? 봐봐. 잘 봐. 기존의 스타일은 뭐냐면 지칭어 플러스 명사의 언어적인 약속을 안 한 거야. 그러잖아. 내가 얘한테 야, 그 책 어딨냐? 그럼 이거 나한테 갑자기 생뚱맞다 하겠지. 왜? 언어적인 약속이 깨졌으니까. 근데 내가 좀 전에 얘한테 뭐야? 기출코드 탑10이 새로 나온 교재를 줬어. 그래 놓고 그 책 어딨냐? 이런 건 말이 되지. 예를 들면. 그 책 어때? 말이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칭어 플러스 명사는 기본적으로 뭐야? 이게 근거리에 있을 때 쓴다고. 근거리에. 근데 근거리면서 스펠링이 똑같게 줬었어 옛날에는. 근데 최근에 나왔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야? 디스 바이어스가 나왔어. 디스 바이어스. 그럼 앞에 뭐가 있어? 편견이 있어야 되잖아. 바이어스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뭐가 있었어 지난 시간에? 미스테이크가 있었다고. 착각. 그렇잖아. 이러한 편견을 디스 바이어스가 나왔는데 앞에다 뭘 줘? 착각을 줘버리는 거지. 그래서 잘 봐. 다시 한번. 지칭어 플러스 명사는 무조건 5개 정도 시험에 나와.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야? 스펠링이 똑같은 명사가 앞에 있다. 이 논리로 푸는 거야. 그지? 근데 문제는 뭐야? 출제자는 얘는 맞고 얘는 틀리게 해야 되잖아. B는 무조건 모든 문제를 뭘로 풀어? 눈으로 푼다고. 따라서 눈으로 푸는 죄를 위해서 눈으로 풀면 얘는 뭘 못해? 얘는 지칭어를 못 따라가고 지칭어를 못 따라가고 재진수를 못 따라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시험에서 이게 특이급이 되는 거야. 지칭어하고 재진술이 무조건. 그러니까 출제자는 얘는 신경도 안 써. 결국은 3학년이 되면 얘를 틀리게 해야 돼. 얘는 근데 실력이 있어. 그럼 쟤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지칭하고 재진수를 이용해서 눈으로 못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따라서 디스 바이어스가 나왔어. 그럼 얘는 뭐 앞에서 바이어스를 따라갈 거야. 근데 스펠링을 바꿔버려. 뭘로? 미스테이크로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이런 논리가 다 정해져 있다고. 그대로 나와 똑같이. 칠판. 자, 연세대 또 하나 껴겠어요. 자, 우리는 뭐다?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앞에 나올 내용에 대한 약속의 관점에서 열심히 읽는 거야. 또한이 있으니까 앞에 하나 더 이렇게 푸는 거지 그냥. 됐지? 칠판. 자, 연결사는 더 대박이지. 가운데가 연결사라고 놓고 보면 이것만 있으면 천하무적이야. 자, 연결사가 가운데 딱 있잖아. 그러면 나는 뭐야? 앞도 예상할 수 있고 뒤도 예상할 수 있어. 그럼 얘를 딱 붙잡고 뒤에서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잖아. 여긴 뭐가 들어가? 2가 들어가겠지. 앞에를 물어봐도 맞출 수 있잖아. 1이 들어가는 거지. 왜 이게 가능해? 연결사 때문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러나가 있으면 뒤를 예상할 수 있고 그러나란 연결사가 있으면 앞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나는 뭐다? 연결사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되겠구나 해서 만들어진 게 기출코드 10번이라고. 말했잖아. 학원에 돈을 냈어. 그럼 뭘 바래야 돼? 공부 시간을 줄여주세요를 바래야 된다니까.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공부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공부는 내가 할 건데 나 혼자 하면 1시간 걸리는 거 네가 도와주면 30분에 끝낼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도움을 청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나는 너에게 돈을 낼 거야. 넌 나한테 시간을 줄여줘. 이렇게 물어보면 돼. 칠판. 정확하게 요구하라고. 자, 그냥 진짜 내 생각에는 그냥 평소에 뭐만 하면 되냐면 가랑비 기출독해 우리 교재를 가지고 연결사가 나오면 멈추고 지칭어가 나오면 멈추고 이것만 하면 돼. 정말로 이게 다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껍질을 못 벗겨서 그러는데 수능 영어에 껍질을 벗김이 2개밖에 안 남아. 정말로. 물론 거기다 하나만 더 보탠다면 재진술까지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왜? B를 틀리게 해야 되니까. 자, 연결사가 나왔어. 멈춰. 그리고 어떻게? 뒤를 예상해. 자, 지칭어가 나왔어. 멈춰. 앞을 예상해. 이것만 하면 는다니까 진짜로. 이게 다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많아진 이유는 뭐야? 말했잖아. 상대평가 때는 화를 이렇게 안 냈다니까. 왜? 애들이 어려움이 이해가 되니까. 근데 절대평가 때는 뭐야? 말했잖아. 봐봐. 너희들이 웃긴데 91점이야. 그럼 3개를 틀렸잖아. 그러면 3개 틀렸네. 뭐 이렇게 보잖아. 근데 나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알잖아. 91점을 맞으려면 3개를 틀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야? 3개 틀리기 플러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너희는 이 2명이 엄청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봐봐. A는 항상 안정적인 1등급, B는 기복이 심하다 있잖아. 그럼 얘한테 물어봤을 때
자, 자신 있게 맞은 문제, 찜찜하게 맞은 문제, 틀리게 맞은 문제를 보면 잘 봐봐. 얘는 예를 들면 91점을 맞았어. 얘는 82점을 맞았어. 그럼 엄청 실력차가 있어 보이잖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91점을 맞은 A하고 82점을 맞은 B가 있으면 요 둘의 관점에서는 한 75점밖에 안 된다니까. 정확하게 맞은 건. 근데 문제는 뭐야? 찝찝하게 맞은 문제의 확률이 전혀 다르다고.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느낀 건 뭐야?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여기서. 해석이 완벽하진 않아. 그래도 얘는 뭐야? 답을 골라내는 연습이 엄청 돼 있다니까. 정말로.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 연습을 안 해, 애들은. 그러니까 항상 완벽하게 해석하면 완벽하게 맞춘다. 아니라니까. 해석이 완벽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어야 돼. 말했잖아. 순서 문제는 자, 독하고 해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이 해 때문에 자, 완벽하게 독해된다? 잘 안 된다? 거의 안 된다가 있으면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아예 알고 있는 거야. 자, 순서 구간에 들어가면 지문의 내용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게 나올 거야. 이걸 예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뭘 준비하는 거야? 이걸 준비하는 거지. 왜?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이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이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아, 절대. 그래서 제발 봐봐. 당황은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뭐야? 당황이 많아, 시험장에서. 당황은 왜 해? 예상하고 현실의 차이가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망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뭘 준비해? 이걸 준비하는 거지. 정확하게 예상해야 돼. 소개팅에 나갔어. 차은우가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나왔어. 그럼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러잖아. 근데 내가 나올 줄 알았어. 그럼 그렇게 상처받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쟤를 빨리 돌려보낼까? 뭐 이런 생각만 하겠지, 예를 들면. 칠판. 자, 가볼게요. 자, 처음 본 문제잖아. 예를 들면. 시험장에 갔을 때 처음 본 문제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게 B의 시선이야. 와, 처음 본 문제 존나 열심히 읽어야지. 아니라니까. 레더하고 지칭어 이시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나 레더 기출코드 9번에서 배웠는데, 나 지칭어 사용할 줄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 단어 두 개 때문에 뭐야? 이 센서만 켜지는 순간, 봤던 문제 같아? 쉬운 문제 같아? 이렇게 바뀐다니까, 아예 그냥. 자, 100m 달리기야. 근데 여기서 이게 두 개 딱 표시하는 순간 어떻게 돼? 30m 앞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100m 달리기에서 30m 앞에서 출발하면 질 수가 없는 게임이잖아. 오케이? 칠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지금 4등급 괜찮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계속 4등급이야? 이 4등급이 태도가 4등급이라니까. 문제는 점수가 4등급이 아니고. 근데 얘가 만약에 점수는 4등급이지만 태도가 만약에 1등급이잖아. 결론은 태도하고 결과가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발 자기 지금 점수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본질은 지금 나의 점수가 아니고 뭐야? 나의 태도라니까. 정말로. 근데 자기는 몰라. 나도 주변에 보면 잘 된 애들은 대부분 태도가 엄청 좋아. 정말로. 자기의 태도를 항상 생각해봐. 그게 본질이야. 자꾸 본질을 봐야 돼. 칠판. 가볼게요. 자, 레더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자. 레더. 그치? 자, 레더. 이제 판서할 공간을 좀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결국 뭐다? 그냥 지칭어, 올수, 연결사의 언어적인 약속. 앞에 나올 내용에 대한 언어적인 약속을 확인하고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 안 지켜졌으면 여기가 답이다. 이게 다야. 그냥 이것만 가면 끝인 거지. 칠판. 다 알아. 얘도 알고 얘도 알아. 차이점은 뭐야? 얘는 시험장에서 알아. 얘는 뭐야? 해설 강의 들을 때 알아. 왜 그래? 숙달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B한테 물어보면 80%를 이 정도로 완성도 있게 느낀다고. 100이 아니면 의미가 전혀 없어. 무조건 완벽하게 하라고. 칠판. 안다하고 숙달됐다는 다른 얘기야. 칠판. 레더 가볼게요. 자, 레더하고 인스테드 기출코드 9번에서 배웠잖아. 자, 레더하고 인스테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레더하고 인스테드는 자, 레더의 용법은 예를 들면 A는 뭐뭐하다. 그리고 반면에 B는 뭐뭐하다. 이런 용법으로서 두 개를 비교 대조로 주는 게 기본 용법이야. 그래서 비교 대조로서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들 있어. 그래서 레더가 나오면 영어는 못해요. 대신에 수학은 잘해요. 뭐 이런 느낌으로 쓰인다고 주로. 됐지? 그래서 중요 정보를 갖다 비교 대조로 주는 게 레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칠판. 자, 레더 용법이 하나가 더 있지. 레더 용법은 뭐야? 레더 용법은 자, A라는 걸 갖다 두 번 표현하는 거야. 그지? 두 번 표현하는데 단 앞에는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한국의 겨울을, 이번 수능을, 나의 선택을 설명을 하는 거야. 두 번. 근데 똑같아. 춥지 않다, 따뜻하다, 어렵지 않다, 쉽다, 수시가 아니고 정시다. 똑같잖아. 근데 왜 그래?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그래서 그냥 간단한 거야. 레더가 나오면
레가 나오면 뭐야? 기본적으로 A하고 B를 비교 대조로 거는 방법이 전통적인 기출 코드였고, 최근에는 뭐다? A에 대해서 두 번 설명하는데, A에 대해서 같은 말로 두 번 설명하는데 앞에 부정어를 포함한다. 이게 최근에 나오는 기출 코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레더가 나오면 두 개 중에 뭘까? 이렇게 푸는 거라고.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이걸로 나왔고, 두 번째 이따 2번은 이걸로 나온 상태인 거지. 이걸 구분을 해줘야 돼. 칠판 볼게요. 자, 우리가 근데 지난 시간에 1번에서 배웠던 거야. 이렇게 봐봐. 오늘 문제를 풀었을 때 지난 시간에 레더로 풀었는데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자, 레더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자, 앞에 뒤에 여기서 한 번 유사한 내용을 줘. 근데 조건은 뭐야? 단어는 대칭이지만 부정어가 있기 때문이야. 봤잖아. 춥다, 따뜻하다. 근데 앞에 부정어가 있으니까 춥지 않다, 따뜻하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A 다음에 C가 연결이 돼. 왜? 자, 단순한, 복잡한, 자세한, 대칭성. 근데 앞에 부정어가 있으니까 뭐야? 단순하지 않다? 자세하다.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 그잖아. 즉, 의식이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니야. 오히려 복잡한 거야.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A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어를 포함해서 단순하지 않은 거야. 오히려 복잡한 거야.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야? 이 조건에 완전히 걸려버리는 거지. 그치? 칠판. 자, 이런 느낌이야. 나한테 와서 쉬는 시간에 여기가 해석이 안 된다고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 말했잖아. 제발 소개팅의 차원을 예상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가 깨끗하게 해석될 걸 기대도 하면 안 돼. 그러잖아. 자, 그것에 대해서 something 여기서 한번 설명, 여기서 한번 설명. 근데 O로 연결됐잖아. O로 연결됐으니까 뭐야? 이 something하고 이 something은 거의 비슷한 거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야, 나는 구기 종목을 좋아해. 야구 또는 축구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비슷한 느낌으로 걸릴 거라고. 제발. 칠판. 자, 그럼 볼게요. 자, 뒤에 있는 something은 해석이 어려워. 그럼 앞에 있는 걸 가지고 가는 거지. 자, 우리한테 힌트는 두 개가 있어. rather 용법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it. 아, 단수명사가 앞에 있어야 이 문장은 들어갈 수 있어. 이제 정했어. 가볼게요. 칠판.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저기서 나오는 건 뭐야? 예를 들면 it이라는 것은 뭐뭐하다. 그지? 그리고 rather 다음에 뭐야? 뭐뭐하다. 자, 여기 나온 표현이 뭐야? 자, 여기 나온 표현이 자, 모든 사람은 has 가지고 있어. 뭐하고 관련 없이? 교육이나 훈련 유무와 관련 없이 이렇게 된 거야. 따라서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학력이 좋든 아니든 뭐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저 문장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얘하고 똑같은 말이 있어야 돼. 단 부정어를 포함한 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게 레더의 언어적인 약속이잖아. 물론 두 가지 관점이 있어. 다시 한번 볼게. 자, 칠판 봐. 얘하고 얘가 있어. 자, 레더의 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얘보다는 얘가 잘 나와. 왜? B가 이거 나는데 이걸 모르거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얘를 틀리게 해야 돼. 그럼 얘 관점에서 너 레더 알아? 그럼 알아. 라고 대답을 해. 근데 얘는 뭘 알아? 비교 대조밖에 모른다고. 이걸 모른다고. 실제로는. 순접의 용법을. 그래서 이 순접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엄청 높긴 해. 칠판 봐. 자, 그러면 나는 두 개를 기다리는 거야. 자, 이거하고 반대말이 앞에 나오든지 아니면 부정어를 포함해서 똑같은 말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읽어가는 거지. 뭔지 알겠어? 이게 레더의 언어적인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 대한 난이도는 들어가서 열심히 푼다가 아니야. 그냥 레더에 대한 용법을, 레더에 대한 언어적인 약속을 알고 들어간 사람은 쉽고 모르고 들어간 사람은 뒤지기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잘 보고 이런 건 없다니까. 이미 잘 볼 사람이 들어가는 거라고, 시험장은. 됐지? 칠판. 볼게요. 자, 그럼 우선 여기서 it이 밝혀져 버렸네. it이라는 게 단수명사인데 의미상 consciousness를 받고 있는 거야. 자, 뭐라 했어? 자, 플라톤. 자, 여기서 뭘 느껴야 돼? 우선 플라톤을 보는 순간. 네의 생각은 뭐야? 그랬는데 갑자기 플라톤을 끌고 왔잖아. 왜 그래? 이 사람이 생각이 나하고 똑같기 때문에 끌고 온 거다. 인용으로 느껴야 된다고, 항상. 그러잖아. 내가 글을 써. 글을 쓸 때는 뭐야? 나의 주장을 쓸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내가 유명한 학자를 인용해. 왜 그래? 그 사람이 생각이 나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따라서 이 플라톤은 이걸 보는 순간 뭐야? 아, 이 사람은 플라톤의 생각을 인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 자, 뭐라 했어? 의식이라는 건 consciousness. 의식이라는 건 이게 뭐야? 소재야. 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의식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 자, 이 모틀 불멸의 것이다. 또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 만약에 이걸 몰랐다. 그러면 이걸로 풀었어야 돼. A 또는 B니까 이걸 이용한 뭐다? 보존할 가치가 있대. 그러면 멍청한 실수라는 뭐야? 플라톤은 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화를 어떻게 했다? 의식이라는 걸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 실수도 있다니까. 설마 하지만. 뭘 놓친 거야? 낫을 놓친 거라고.
뭔지 알겠지? 항상 부정어가 보이면 동그라미로 연필 자국을 남기려고 노력을 해봐. 습관이야, 습관.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88점하고 90점을 가를 수 있다니까, 이런 게. 칠판. 자, 플라톤은 의식이라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 보존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 거야. 그잖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즉, 플라톤은 의식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뭐야? 평가를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줬다라는 거지. 됐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걸 보는 순간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그게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걸 갖다 봐봐. 나는 보다는 플라톤은 이게 훨씬 더 뭐야? 임팩트가 있다고. 그러잖아. 문제 알겠지? 철판. 자, 여기까지 됐어. 잘 봐. 첫 번째 문제는 자세히 하고 나머지는 빠르게 할 거야. 똑같으니까. 지금 여기가 해석이 안 된다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 내가 독해 수업을 해보면. 선생님, 여기가 읽어는 지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즉, 서구에서 의식에 대한 초점이라는 것은 특히 현대다. 이렇게 된 거야. 읽어지잖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응집성이 없게 글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읽으면 전형적으로 B야. 어떻게 읽어야 돼? 그냥 열심히만 읽는 거야. 많은 정보를 다 얻었잖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니까. 항상 글이라는 건 여러 문장이 있어 보이지만 항상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걸 향한 빌드업을 이렇게 읽어야 돼. 이게 응집성이라고.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항상 뭐야? 얘가 뭔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 근데 봐봐.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칠판 봐봐. 플라톤은 의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치 판단했어. 이거 주제잖아. 야, 의식이라는 건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잖아. 자, 주제가 나왔어. 그럼 둘 중 하나밖에 없어. 뭐야? 같은 말로 흘러갈래? 반대말로 뒤집을래? 이것밖에 없잖아. 자, 생각해봐. 내가 연봉 협상을 해. 자, 송유근 씨,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줬고 당신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럼 내가 듣는 건 뭐야? 이 새끼가 뒤집나 안 뒤집나 이것만 보는 거지. 그잖아. 이 새끼가 그러나 이렇게 하면 뭐야? 당신은 못생겨서 그만두세요. 뭐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가 듣는 건 뭐야? 그 방향으로 가는지 반대로 뒤집는 이것만 생각하고 듣는 거라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아니, 의식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럼 글이라는 건 두 개밖에 없어. 뭐야? 의식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다 쪽으로 쭉 가든지 아니면 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의식이라는 건 존나 대단한 거야. 이렇게 뒤집든 이것밖에 없지. 근데 너희들이 그걸 못 할까봐 내가 다 정리를 해줬잖아. 뭐야? 예시 계열. 콜론, 세미콜론, 대시, 임팩트, 인디드, 예시, 환원 다 정리해줬잖아. 뒤집는 애들은 뭐야? But however, yesterday, even so, unfortunately. 다 외우고 있는 상태잖아. 그게 다야. 그냥 글을 읽을 때. 그럼 여기도 뭐야? 이 문장을 읽을 때. 이 느낌으로 플라톤의 생각에 의식은 대단한 게 아니야. 부정적 가치 판단했어. 그럼 의식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갑자기 플러스로 뒤집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가능성은 두 개밖에 없다니까. 글이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은 두 개밖에 없어. 그대로 가냐 뒤집냐. 칠판. 자, 의식에 대한 초점이라는 건 서구에서 의심이라는 건 초점이라는 건 언제 나타난 거야? 현대에 나타난 거야. 자, 뭐라고 읽어야 돼? 아, 플라톤 때는 대단한 게 아니었겠구나. 이렇게 읽는 거라. 그렇잖아. 그렇게 안 읽으면 이게 안 읽어진다니까. 아, 진짜 플라톤 시대 때는 의식이란 건 대단한 게 아니었겠구나. 왜? 현대에 들어와서야 관심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정말로. 이게 아니면 언어 능력이 극복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안 읽으면. 오케이? 그래서 항상 문장은 두 개밖에 없어. 같은 방향으로 가느냐? 뒤집냐? 이것밖에 없다고. 칠판. 똑같잖아. 플라톤은 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대단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지 그냥. 그렇잖아. 복잡하게 읽을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가지면 이게 시원하게 읽어진다니까. 플라톤은 의식에 대해서 부정적 가치 판단을 했어. 같은 말이냐 반대말 이렇게 읽는 거야 그냥 쭉. 그럼 이거 뭐야? 같은 말 이렇게 읽는 거지. 칠판. 자, 그는 의식이라는 걸 생각해서 뭐라고? 단순한 배경 소음에 불과하다고. 즉 뭐라고 읽어? 그냥 복잡한 것이 마이너스 이렇게 읽어가는 거지 그냥. 그게 쭉쭉쭉. 됐지? 이렇게 읽어가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순서 문제도 이렇게 읽어가면 굉장히 많이 늘 수 있어. 단 해석이 선생님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해요를 대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지칭어, 올수, 연결사에 대한 센서가 켜져 있어야 된다. 칠판. 더군다나 여기 뭐가 있어? 레더가 있잖아. 괜히 준 게 아니라니까. 레더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다? 앞에 반대말이 있든지 아니면 똑같은 말이 부정어 표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읽으면 되잖아. 그러잖아. 칠판. 근데 생각해봐. 4번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3번에는 걔가 나왔어야 되잖아. 조건이. 근데 3번에도 안 나왔잖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뭐야?
자, 교육을 받았는지 유무와 관계없이, 즉 고졸이든 중졸이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에 반대말이 나오든지 아니면 부정어를 포함한 똑같은 말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어느 것도 안 걸리고 있잖아 지금. 그럼 4번도 탈락이야. 그럼 뭐 5번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만약 5번에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별표 치고 도망가야 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쉬운 문제는 빨리 푼다. 어려운 문제는 빨리 도망간다. 이게 다야. 명심해야 돼. 어려운 문제는 빨리 도망간다. 이게 진짜 안 된다니까 생각 밖으로. 칠판. 그래서 나는 뭐야? 목표를 가지고 쭉 왔어. 대칭성도 없었어. 부정어를 포함한 똑같은 말도 없었어. 하나 남았어. 낫이 보인다고. 목표한 만큼 보이는 거야. 자, 부정어는 나왔어. 어떻게 돼야 돼? 같은 말이 나와야 돼. 뭔 말이야? 대학교를 못 나왔든, 즉 초등학교만 나왔든 중학교만 나왔든 교육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똑같은 말을 부정어를 이용해서 써야 돼. 되는지 볼게. 칠판. 부정어 조건은 맞아졌잖아. 뭐가 필요해야 돼? 내용이 똑같아야 돼. 칠판. 높은 수준의 과정이 아니라는 거야. 즉 뭔 말이야? 잘 봐. 높은 수준의 과정이 아니다. 뭐하고 똑같은 말이야? 교육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다. 이 말을 갖다 나타내는 거라고. 이렇게 걸어내는 거지. 뭔지 알겠지? 이렇게 풀어내는 거. 칠판. 자, 지난 시간과 똑같잖아. 자, 레더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다? 앞뒤 내용이 유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 첫 번째 부정어 있을 것. 두 번째 대칭 단어 있을 것. 그게 그렇게 이쁘게 걸렸잖아.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봐봐. 오늘 문제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나 이거 풀었던 문제인데 이렇게 됐어야 돼. 칠판. 자, 그럼 조건 맞는지 볼게. 우선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부정어가 있어야 되겠지. 즉 앞뒤 내용 유사를 갖다가 조건 두 개로 나눠보면 앞에 부정어 있을 것? 날 있잖아. 자, 대칭 단어 있을 것? 있잖아. 높은 수준이다. 그 말은 뭔 말이야?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 따라서 이 두 개가 반대말. 근데 앞에 부정어가 있으니까 결국 내용은 순접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지. 무조건 나와. 무조건. 그래서 시험장에서 레더를 만드는 순간 두 가지 조건. 앞에 부정어 있나? 표현이 대칭인가? 이걸 무조건 보는 거야 그냥. 됐죠? 그래서 답은 5번. 그러니까 느낌상 5번인 것 같은 다 헛소리야. 반드시 이렇게 풀었어야 돼. 왜? 우리가 수능날 다시 만날 수 있는 건 레더밖에 없다고. 칠판. 그래서 레더로 풀어야만 진짜입니다. 레더로 풀어야만. 됐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건 주제를 갖다 조금 활용하는 능력. 됐지? 자, 이걸로 뭘 풀었어? 체크를 풀었고 좀 이따 뭘 풀 거야? 2번은 이걸로 풀 거야. 비교 대조로. 뭔지 알겠지? 칠판. 자, 그래서 레더로 풀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 풀었던 1번하고 똑같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출코드하고 유형별표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어. 중요 정보를 내가 혼자 이렇게 쭉 적어본 거야. 그 문제 밑에다. 그랬더니 다 똑같은 애들만 있는 거야. 칠판. 갑니다. 똑같아. 자, 주어진 글을 꼼꼼하게 읽어야 돼. 어디서 먼저. 잘 봐봐. 이 문제를 틀린 애들은 어떻게 읽어? 칠판 봐봐. 요 마지막 문장 읽어봐. 요 세 번째 문장. 자, 주어진 글의 마지막 문장 읽어봐. 긍정이야, 부정이야? 자, 마지막. It also decreased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인간의 노동의 필요성이 감소했어. 생각해봐. 내가 혼자서 하루에 10시간씩 노동을 해. 근데 누가 나한테 트랙터라는 기계를 갖다 선물로 준 거야. 그러니까 2시간이면 끝나. 그럼 좋은 거잖아. 노동의 필요성이 줄었잖아. 이렇게 읽어보면 뭐 이거 안녕이야 얘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읽지 않지. 왜? Y를 다 외고 있거든. 자, 어디서 있어? 기출코드 6번에서 했잖아. But however, yesterday, even so, unfortunately, though, although, even though, despite, in spite of. though의 친구로 누가 있다? Y라고, whereas하고 unlike가 있다. 이렇게 배운 상태야. 자, 그러면 얘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종속절하고 주절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으면 되잖아. 제발 그냥 중요한 정보를 발견하고 우리가 평소에 약속한 그대로 읽으면 된다니까. while이 나왔어. 그럼 thou의 친구야. 자, while은 어떻게 읽어? 종속절하고 주절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어. 읽어볼게. 자, 빨간색은 종속절, 파란색이 주절이야. 파란색을 강조하는 문장이야. 칠판. 자, 초록색이 소재야. 즉 뭔 말이야? 가난한 제3세계에게 뭐 제공했어? 농기계를 제공을 해본 거야. 농기계를. 그랬더니 종속절하고 주절에서 대칭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주절은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될 수 있다니까. 근데 종속절에 뭐라고 나왔어? 자, 작물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했잖아. 얘는 빼박 플러스잖아. 그럼 얘를 무조건 뭐로 읽어야 돼? 마이너스로 읽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다고. 이 문제는 그냥. 이 문제는. 그럼 생각해봐. 아니 농기계가 왔어. 트랙터가 왔어. 그랬더니 작물의 생산량은 존나 늘었어. 근데 뭐야? 옛날에는 아르바이트 사람을 한 10명 썼어야 돼. 근데 이제 뭐야? 트랙터가 있으니까 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 즉 뭔 말이야? 일자리가 줄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필요성을 그냥 좋게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하루에 10시간 일할 거 2시간만 일해도 돼.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쁘게 읽어야 되잖아. 왜? while 때문에. 그럼 나쁘게 읽어야 된다가 핵심이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지. 항상 나오는 게 기계하면 뭐야 무조건? 기계화하면 일자리 감소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핵심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뭐야? 여기를 나쁘게 읽는다가 핵심이고 어떻게 읽어야 돼?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렇게 읽는 게 핵심이었다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야? 형 while의 용법을 아냐 이렇게 묻는 거야. 이 문제. 실판. 자 그럼 봐봐. 목표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나의 목표는 뭐야? 제3세계의 농기계를 제공한 거에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찾고 거기다 박아야 돼. 그럼 그걸 찾아가는 거야. 가볼게. 칠판. 쓱 읽어가. 어디서 번쩍? 여기서 번쩍이야. 아니 농기계를 제공했어. 그잖아. 농사에 관련된 장비를 제공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작물의 생산량이 증가했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뭐야? 농기계를 제공한 거에 부작용이잖아. 여기는 뭐가 나와서 긍정이 나왔잖아. 그럼 이쪽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렇지? 자 다시 한번 봐. 자 지금 여기 뭐가 나왔어? 농기계 제공의 장점이 나왔잖아. 그럼 글의 흐름이란 건 두 가지밖에 없다 했잖아. 같은 방향으로 가냐? 뒤집냐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뭐야? 마이너스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얘가 들어가려면 저건 뒤집어져야 되잖아. 뒤집으려면 뭐가 필요해? 칠판. 다시 봐봐. 글이라는 건 같은 방향으로 가냐 뒤집냐밖에 없어. 자 여기서 뭐라 했어? 농사에 필요한 기계 같은 걸 막 제공을 했어. 그랬더니 작물 생산이 늘었대. 그럼 여기서 플러스가 나왔잖아. 그럼 방향은 두 개밖에 없어. 쭉 플러스로 가든지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든지.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뭐야?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건 뒤집어진다는 거잖아. 그럼 뒤집는 시간으로서 뭐가 필요해? But however yesterday even so. 이게 필요할 거 아니야. 칠판. 그래서 여기서 벗이 바로 느껴져야 된다. 이렇게 자꾸 예상하고 읽어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꾸 글을 읽을 때. 알겠지? 글의 방향성은 두 개밖에 없어. 나는 지금 마이너스를 기다리고 있네. 근데 여기 플러스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뒤집는 장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읽어가는 거라. 됐지? 칠판. 그리고 요 뒷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는 애들이 있어요. 뒷문장이. 걔들은 왜 그래? 그런 애를 갖다 생각하지 않고 읽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여기 해석이 잘 안 되거든. 근데 앞에가 분명히 뭐야? 플러스잖아. 그럼 그러다가 나왔으면 뒤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요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돼? 존나 나쁘게 읽어야 된다고. 나쁘게. 그럼 어떻게 읽어져? 재난이라는 건 단지 일시적으로 연기됐을 뿐이야. 결국은 증가해서 어떻게? 재난의 잠재적인 범위가 증가해서 봐봐. 웃겨본 애들이 뭐냐면 칠판 봐봐. 여기를 골랐는데 왜 골랐냐 봤더니 선생님 대박. 인크리스 플러스잖아요. 인크리스 플러스잖아. 이러고 자빠졌다고. 그러니까 플러스가 벗으로 만났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언어적인 약속이 깨졌다고. 동사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 증가했는데 좋은 게 증가했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플러스. 여기는 재난의 범위가 증가했잖아. 나쁜 게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 제발. 동사 플러스 목적어까지 같이 봐주라고. 좋은 게 증가했네 플러스, 나쁜 게 증가했네 마이너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또 여기서도 뭐야? 결국은 이 지칭어에 대한 활용도가 핵심인 거지. 얘가 받는 건 뭐야? 재난을 받는다. 이렇게 잘해줘야 된다고 결국.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갖다가 그것에 이렇게 읽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느껴지는 거야.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그것의 잠재적인 범위가 아니고 뭐라고 읽어야 돼? 재난의 잠재적인 범위 이렇게 읽어야지. 항상 말했잖아. 지칭어가 나오면 어떻게? 앞에서 걔를 찾는 습관을 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의 잠재적인 범위가 증가했다. 이러니까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느껴지잖아. 이게 받는 건 앞에 있는 재난이겠지. 재난의 잠재적인 범위가 증가했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뭐야? 확실하게 마이너스가 느껴진다고. 지칭어가 나오면 항상 뭐다? 앞에서 걔를 찾는다. 연결사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뒤에를 예상한다. 이 습관만 만들면 된다니까. 그래도 이반은 지금 수업 태도가 좋으니까 내가 잔소리에 시간을 안 쓰니까 온전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데 쓸 수 있어서 너무 좋네. 칠판. 자, 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온 상태야. 자, 그럼 이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뭐야? 제3세기에 농기계를 갖다가 던지는 거에 부작용이야. 근데 앞에는 긍정이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부정이 시작됐잖아. 따라서 이제 답은 뭐야? 1번, 2번은 while 때문에 1번 탈락, but 때문에 2번 탈락이야. 이제 3번, 4번, 5번에 들어가야 돼. 자, 알다시피 제3세기에 농기계를 갖다 줬더니 좋은 점도 있어. 그러나 뭐야? 일자리가 감소한 거야. 그럼 일자리 감소에 관련된 내용의 얘를 갖다 박으면 돼. 근데 그게 어디에 나와? 내가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 자, out of work이 뭐야? 일자리에서 잘린, 실직한 이런 거잖아. 자, employed 앞에 on이 붙었잖아. 뭐야? 일자리가 없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3번, 4번 뒤에 붙었다고. 그럼 얘는 어디 들어가면 되죠? 3번, 4번이 가능할 것 같아. 해석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의 목표니까. 이 모든 출발은 뭐 때문에 가능했어? while 때문에 가능했다고. 칠판. 자,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잖아. 자,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를 줘. 어떻게 주는 거야? this를 주는 거야. 지칭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어라? 반드시 걔가 받는 걸 앞에서 찾는 습관을 들여야 했잖아. 칠판. 자, 트랙터가 한 대 들어왔더니
100명이 하던 일을 트럭터 한 대가 해버려. 그러니까 트랙터 한 대는, 도입된 트랙터 한 대는 99명의 사람들을 실직자로 만들었고, 이러한 99명의 실직자들은 도시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 따라서 이 디즈가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존나 쉽게 만드는 방법은 뭐야? 존나 쉽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99를 주는 거야. 그럼 존나 쉬워지겠지. 근데 그렇게는 줄 수 없잖아, 3학년 때. 근데 맥락상 이러한 실직자가 뭐야? 99명을 받는 거라고. 따라서 그냥 보면 3번도 되고 4번도 될 것 같아. 왜? 분명히 실직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디즈를 물고 늘어쓰는 거야? 여기는 어색해. 이렇게 되는 거라.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해석으로 보면 3번, 4번이 비슷해. 근데 디즈를 물고 늘어쓰는 순간 4번은 안 돼. 이렇게 푸는 거야. 3번이 된다가 아니고. 뭔지 알겠지? 그 느낌을 갖는 거지. 자, 그럼 맞는지 확인해 볼까? 자, 이 문장이 여기 들어갔다면, 자, 이 문장이 여기에 들어갔다면, 자, 봐볼게. 자, 결국 뭐야? 3세기에 기계를 도입했더니 인간의 노동력의 필요성이 감소했다. 그래 놓고 그걸 구체화시키고 있네. 너무 잘 받고 있어. 자, 봐봐. 기계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말했다. 트랙터 하나를 넣었더니, 세상에 트랙터 하나하고 운전수 하나만 딱 넣었더니 100명치의 일을 해버려. 그렇잖아. 이 말을 정확하게 구체화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는 막연하게 뭐가 나왔어? 일자리 감소가 나왔잖아. 막연하잖아. 야, 나 솔직히 너 꼴보기 싫은 거 존나 많다? 그래 놓고 뭐야? 수업 시간에 좋은 거.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할 거 아니야. 자, 기계가 들어왔더니 일자리가 감소했대. 그래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드는 거지. 야, 트랙터 하나하고 운전자 한 명을 딱 줬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 100명분의 1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한 구체화가 딱 맞잖아. 그래서 3번에 들어가는 거지. 해석을 하지 마라 엄마가 아니야. 해석을 하라니까. 단, 먼저 Y를 이용하고 but을 이용하고 did를 이용해서 3번으로 예상하고 그 예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관점에서는 해석의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지. 단, 힌트를 이용해서 먼저 뭐야? 좁히고 확인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좋지 않겠냐는 거지. 그래야지 뭐야? 해석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그래야지 뭐야? 점수의 기복이 줄어든다. 됐죠? 자, 됐고 앞에 중요한 건 자세히 하고 뒤에 건 빠르게 할게요. 칠판. 자, 결국은 뭐다? 그냥 이건 무조건 만나. 6월 4일 날 이걸 안 만나면 날 죽여도 돼. 버스의 친구들 뭐야? But however yesterday even so unfortunately. Y의 친구들 누구야? 반면에 Why, whereas, unlike 무조건 만나. 자, 얘는 뭐야? These, this, such, those 다 만나겠지. 차이는 뭐야? 누가 그걸 시험장에서 발견하고 활용하냐야. 근데 그건 결과야. 이유는 뭐야? 시험장이 들어가기 전에 누가 숙달을 했냐. 누가 숙달을 해? 온라인 모의고사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잘 된다니까 진짜로. 칠판 이렇게 푸는 거지. 됐죠? 자, 이건 뭐 이런 건 뭐냐면 내가 생각을 해본 거야. 혹시 시간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조금 시간이 남으면 써야지. 그러잖아. 근데 지금은 시간이 남지 않으니까 패스. 왜? 어차피 우리가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칠판.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어디서 번쩍? 그러니까 선생님 나름대로는 최대한 다양한 경우를 설계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이걸 해주고 아니면 중요한 걸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 자, 어디서 번쩍? 인스테드에서 번쩍. 이걸 보는 순간 바로 뭐야? 기출 코드 9번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뭐야? A하고 B를 비교 대조로 주든지 아니면 A에 대해서 2번 말하는데 같은 표현이지만 앞에는 반드시 부정어를 이용해서 말하는지 이것만 기다리면 된다고. 됐지? 선생님 어디 둘 중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난 무조건 이게 나온다고 봐. 왜? A든 B든 요건 잘 알아. 비교 대조는 얘가 알아. 그래서 뭐야? 이걸 내면 둘 다 맞아. 근데 얘는 맞고 얘는 틀려야 돼. 그럼 무조건 이걸 낼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지. 칠판. 됐죠? 외고 있는 상태야. 근데 이거 봐봐. 이게 EBS 선생님이야. 이 여자가, 그러니까 내가 말했어. EBS 같은 건 다 들을 필요 없어. 내가 다 들을 거니까. 칠판. 이 여자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instead와 rather는 쓰임새가 같다. 앞에 뭐가 필요하다? 부정어가 앞문장이 필요하다. 우선 아쉬운 건 뭐야? 내용의 동일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건 좀 아쉽긴 해.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에 부정어가 있으면 무조건 찍어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극단적으로 부정어죠? 이렇게 막 푸는 거 같다는 거야. 지금 뭔 말이야? 이 경우를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문제를 이걸로 풀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풀면서 너무 말을 더듬어 불더라고.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은 했는데 여기서 뭐가 빠져있다? 첫 번째,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비교 대조를 말을 안 한 게 우선 크다는 거지. 두 번째는 뭐야? 부정어 플러스 내용이 똑같다까지 말해주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야. 뭔지 알겠지? 칠판. 자, 그러면 봐봐. 해석이 와닿지 않잖아. 나는 솔직히 봐봐. 처음에 이렇게 읽었어. 왜? 얘가 압도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봐봐. 자, 소음이라는 것은, 자, 난 이렇게 읽은 거지. 자, 노이즈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rather를 주고, 그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하고, 그럼 두 번째가 이 내용이겠지. 자, 소음이라는 건 옵니다.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즉,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온다. 이 내용하고 똑같은 말이 여기 와. 단, 부정어를 포함해서 난 이렇게 예상했어, 솔직히. 그렇잖아. 이렇게 풀 거라고 생각한 거지. 왜?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칠판. 자, 그래서 예상대로, 노이즈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옵니다 하고 똑같은 말이 오는, 이런 걸 나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 지금. 아까 그랬잖아. 플라톤이라는 건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플라톤은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냥 배경의 잡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차원적인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바로 걸렸던 거지. 내가 기다렸던 표현하고. 교육 유무와 관련 없이 압니다. 이거였으니까, 칠판. 그래서 난 현재 여기까지 예상한 상태야. 아무 상관없어. 왜? 예상은 나를 예민하게 만들거든. 존나 예상하는 거야, 칠판. 그러므로가 나왔어. 인과 연결성 너무 중요해. 앞뒤가 존나 밀접해야 돼. 자,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형태는 소음에 의해서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 무슨 모든 게 다 소음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 그잖아, 칠판. 그러므로 우리는 소음에게 익숙합니다. 이렇게 됐잖아. 그럼 내 예상대로 막 소음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 거야. 이제 뭐만 나오면 돼? 소음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옵니다를 똑같이 표현해. 단 부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난 가고 있는 상태지. 그지? 그래서 역시나 예상대로 요게 아니고 요게 나오고 막 애들한테 존나 자랑할 수 있는 멋진 그림이 되겠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빵! 이게 나온 거야. 요거 내 그림이 살짝 아니긴 하거든. 그래서 읽어봤는데 뭐야? 그러나의 어느 정도 양수는 대칭성의 칠판. 그러나를 보는 순간 띠용 이렇게 돼버린 거지. 갑자기 어디로 가버린 거야? 비교 대조로 가버린 거야 지금. 소음을 쭉 주는 게 아니고 갑자기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소음과 노이즈하고 사운드의 비교 대조로 흘러버린 거라고. 그럼 결국 어떻게 돼? 노이즈는 못 맙니다. 반면에 사운드는 못 맙니다. 이쪽으로 흘러버렸다고 지금 내용이. 그래서 예상하고 다른 게 나왔네 이렇게 된 거지. 순접을 예상했는데 비교 대조가 나왔네? 옛날 스타일인데? 이렇게 이제 푼 거지 그냥. 출판. 그래서 자, 노이즈라는 건 우리한테 익숙합니다. 그러나 사운드라는 건 에일리언, 익숙하지 않습니다. 외계인 이런 거니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칠판. 그래서 이걸 썼네. 특이하네. 옛날 스타일이네. 이렇게 된 거야. 칠판. 자, 역접 대조라는 건 뭐다? A는 뭐마다, 대신에 B는 뭐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비교 대조로 흘러가는 거고, 순접은 A라는 걸 두 번 표현하는 건데 앞에는 부정어를 포함한 표현을 준다. 됐지? 기출 코드로 정리하면 단순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칠판. 자, 봐봐. 14강 1번도 뭐야? 똑같은 걸, 똑같은 주체에 대해서 자, 이것은 단순하지 않다? 복잡하다. 이렇게 준 거야. 자, 여기서도 이 두 개가 똑같잖아. 의식이잖아. 플라톤은 의식이라는 건 높은 수준의 과정이 아니다. 즉, 의식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준 거지, 예를 들면. 그잖아. 같은 주체에 대한 두 번 표현. 근데 여기서 뭐야? 갑자기 비교되는 주체를 줘버린 거지. 그래서 A는 뭐뭐합니다. 뭐뭐합니다. 두 번 주는 게 아니고 A는 뭐뭐합니다. 오히려 대신에 B는 뭐뭐합니다. 이런 식이라고 지금. 그럼 끝난 거지. 칠판 어떻게 풀면 돼? 파란색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시작 지점 A가 들어가면 되잖아. 비교 대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 엄청 간단한 문제로 바뀌어볼 수 있다는 거지. 그잖아. 대신에가 뭘로 쓰일 수 있다? 비교 대조로 쓰일 수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운드하고 노이즈를 갖다 비교 대조하고, 그럼 뭐야? 비교 대조가 시작되는 지점에 뭐가 들어간다? 인스테드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하겠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나한테 물어본다면 이쪽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는 거. 됐지? 자, 그래서 레드나 인스테드는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됐죠? 자,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거의 90%를 갖다가 세 문제한테 썼어. 왜? 중요하니까. 나머지 세 문제는 이제 짧게 칠게요. 두 문제는 칠판. 인스테드하고 레더로 나오고 있는 상태 그림 그려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칠판. 자, 처음 본 지문이잖아. 그지? 수능날 이렇게 처음 본 지문이 나오겠지? 하지만 칠판 봐. 하나, 둘, 셋, 빡. 이렇게 끝나는 거야. 됐지? 그 붕괴된, 이거 죽여버릴 거야. 윈드파이프가 뭔지 모른다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나도 몰라. 아니, 여기선 그냥 뭐야. 그 무너진 윈드파이프 이렇게 읽으면 되지. 생각해봐. 내가 얘한테, 야, 그 무너진 공장 어떻게 됐냐? 그럼 적어도 우리 대화에는 뭐가 있어야 돼? 어떤 공장이 무너졌다가 앞에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야. 그잖아. 야, 그 헤어진 커플 어떻게 됐냐? 그럼 어떤 커플이 헤어진 얘기를 했어야 그 헤어진 커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칠판. 그냥 시력 테스트잖아. 윈드파이프가 붕괴됐다잖아. 그럼 지칭은 뭐야? 근거리에 붙을 거 아니야. 그럼 2번을 놓고 그 다음 뭐야? 해석으로 확인하면 된다고 그냥. 뭔지 알겠지?
그래서 앞에 걸 좀 자세히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 하나만 해볼게. 칠판 봐봐. 이건 전혀 안 중요해. 같은 지칭어지만 얘는 너무 촌스럽잖아. 시력 테스트잖아. 그지? 이건 안 중요해. 질문을 바꿔볼게. These change가 나왔어.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꼬실 수 있는 거야. 잘 봐. 언어적인 약속이 안 맞으면 거기가 답이라 했잖아. 자, 이러한 변화들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changes라는 단어가 있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야 돼? 변화가 2개 이상 있어야 돼. 그래야 가능하잖아. 이게 언어적인 약속이잖아. 이러한 변화들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뭐야? 적어도 앞에 변화가 2개 이상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뭘 착각을 하냐면 애들은 이 변화란 단어를 보면 항상 이렇게 떠올리더라고. A라는 게 B가 됐다. 이렇게 떠올리는 거야. 이 개념으로 바라보면 안 보여 절대. 그러니까 변화 그러면 A가 B로 바뀌었다. 이 느낌이 이 화살표를 기다린다고. 이 화살표를. 어떤 2개를 주고 이 화살표가 위로 아래로 막 이런 느낌을 기다리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 앞에. 그러잖아. 앞에 변화들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1번을 고른 애가 있었다니까 실제로 여자 중에. 칠판. 어떻게 봤어야 돼? 단어 2개를 노골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단어가 단어 자체가 이 화살표를 포함한 단어가 있어. 뭐야? 자, 5를 기준으로 빌드업 로스야. 자, 체지방이 빌드업 했대. 그 말은 뭔 말이야? 50에서 80으로 변했다는 뜻이잖아. 이 빌드업이 뭐야? 늘었다는 거잖아. 증가했다는 거잖아. 따라서 빌드업이잖아. 따라서 뭐야? 50이 80이 됐다는 거야. 그럼 단어 자체가 뭐야? 체인지잖아. 자, 로스야. 로스는 뭐야? 상실했다는 거잖아. 그럼 체지방이 80에서 50으로 줄었다는 거잖아. 그럼 상실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특혜급 단어들이야. 이 단어 안에 뭐야? 변화를 이미 갖고 있다고. 그래서 2개니까 뭘로 받은 거야? 이러한 변화들을 이렇게 받아낸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푸는 거야? 이러한 변화들이니까 앞에 변화가 없네? 그럼 주어진 글을 봤어. 그 주어진 글에도 없네?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럼 좋은 문제.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칭어 플러스 명사는 무조건 나와. 단 재진술로 무조건 나온다고. 그러니까 촌스럽게 체인지가 있으니까 앞에서 체인지를 찾든지 막 A가 B로 바뀌는 노골적인 내용 이런 게 아니라고. 오케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체인지를 쉬프트로 바꿀 것도 예상하고 있어야 되고 변화로서. 됐죠? 칠판. 무조건 나옵니다. 지칭어 플러스 명사는 5번 이상 나와 무조건. 칠판. 그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생략하겠다는 거지. 중요한 내용은 이미 다 말한 상태야. 자, 그러면 나는 뭘로 푼 거야? 자, 노란색을 이용해서 2번으로 예상했어. 그럼 이제 뭐야? 확인해 보는 거야. 자, 이러한 변화들은 그지? 이걸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뭐야? 그 무너진 윈드파이프는 여기다 넣는 거야. 자, 그 무너진 윈드파이프는 공기의 흐름을 막아버려. 그래서 자는 사람이 숨 쉬는 걸 잘 기억해야 돼. 스트러글은 뭐야? 전교 1등이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스트러글이 아니야. 스트러글은 뭐야? 노력하다가 아니고 존나 힘들게 고생하다의 느낌이 엄청 강해. 따라서 뭐야? 전교 꼴등이 3등급을 맞으려고 노력하는 게 약간 스트러글의 느낌이 강하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전교 1등이 서울대 가려고 열심히 하는 그런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야. 안 될 걸 알면서 버겁게 겨우겨우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읽어야 돼? 잠자던 사람이 숨쉬기가 힘들다 이런 느낌으로 읽어줘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숨 쉬려고 노력한다가 아니고 뭐야? 숨쉬기가 힘들다. 그래서 존나 뭐야? 버겁게 애쓰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읽어야 된다고. 칠판. 자, 여기 들어갔어. 자, 결국 뭐야? 숨구멍이 막혔잖아. 그러니까 뭐야? 혈액에 있는 산소 농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뇌는 뭐야? 사람을 깨워.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그 윈드파이프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연스럽잖아. 윈드파이프가 막아서 숨을 못 쉬잖아.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뇌가 사람을 깨워. 뭐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다시 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수면 무호흡에 대한 얘기인 거지. 됐지? 그래서 2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 됐죠? 자, 4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칭어. 무조건 지칭어. 자, 4번 보는데 트레이드 오프란다는 특이급 단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칠판. 자, 정확도하고 속도가 있을 때 얘를 올리면 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불러? 트레이드 오프라고 부르는 거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애들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특히 잘못 갖는 개념이 뭐냐면 거래가 성사됐다. 당근에서 거래가 성사됐다. 그러면 자꾸 그잖아. 당근에서 내가 물건을 팔아. 근데 그게 팔렸어. 그럼 존나 좋은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트레이드 그러면 긍정의 느낌이 있는데 항상 뭐야? 트레이드라는 건 내가 무언가를 줘야만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 꼭 있는 거야. 따라서 트레이드는 뭐야? 게인하고 루즈가 같이 있는데 대부분의 애들이 개인의 느낌만 엄청 세게 받는다고. 그래서 이걸로 함정이 많이 나와. 됐지? 자, 대표적인 상충 관계가 뭐야? 노트북을 만들었어. 배터리의 수명을 길게 하면 커지고 배터리의 수명을 짧게 하면 예뻐지는데 수명이 짧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갖다 뭐야? 판단하는 거라고.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서. 칠판. 자, 읽어볼게요. 자, 가장 저질로 풀면 어떻게 풀어? 이렇게 푸는 거야. 야, dissemination이 나왔으니까 여기 disseminated가 있으니까 지칭어는 근거리에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2번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건 뭐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칠판. 이러한 A와 B 그랬잖아. 그럼 disseminated 나왔으니까 이건 있잖아. 근데 이거 없잖아. 당연히 이것까지 말하고 2번 해야지. 칠판. 자, 어찌됐든 지칭어는 근거리에 있다 해서 따라서 2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자,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야. 칠판 봐. 자, 우선 지칭어를 이용해서 목표를 잡아. 따라서 요 단어가 있으면 그 뒤에 붙겠구나라고 예상한 상태야. 칠판.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 dissemination 나왔으니까 2번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단 2번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 homogenization이 필요하다고. 동질화가. 그잖아. 동질화 뭐야? 비슷해지는 걸 갖다 동질화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었던 애들의 특징은 뭐야? 처음에 dis를 목표로 잡아. 그래서 disseminate가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라고 예상을 해. 그럼 이제 나의 목표는 뭐야? 여기서 뭘 찾는 거야? 동질화를 찾는 거야. 이런 애들이 풀었던 거야. 그냥 찾은 애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봐. 칠판. 지칭어 플러스 명사는 무조건 나와. 됐지? 한 5개에서 6개 나올 거야. 자, 쉽게 나오면 어떻게 될 거야? 가까이 주면서 요 2개의 스펠링을 똑같게 줄 거야. 됐지? 자,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될 거야? 절반 정도는 스펠링을 다르게 줄 거야. 근데 스펠링을 다르게 주는 것도 예를 들면 아까처럼 여기는 바이어스를 주고 여기는 미스테이크를 주고 이런 건 뭐야? 좀 쉬운 눈속임이야. 어렵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이걸 뭘로 줘? 단어로 안 주고 문장으로 줘버릴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잘 봐봐. 이러한 압력을 견딜 수 없어서 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압력이 있어야 돼. 프레셔가 있어야 돼. 프레셔. 근데 봐봐. 사장님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Tell me 뭐라고 말했어? 이번 달에는 자동차 판매량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요? 라고 말했다는 거야. 내가 자동차 영업사원인데. 그럼 사장님이 나에게 뭐라 했어? 자동차 판매를 좀 늘려야 하지 않나요? 라고 말을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압력인 거지. 뭔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어떤 특정 단어를 주는 게 아니고 프레셔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고. 뭔지 알겠지? 칠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나는 disseminate 때문에 2번을 예상한 상태야.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하다? homogenization이 필요하다고. 자, 동질화의 관점에서 읽는 거야. 자, 읽으면 보여. 칠판 봐봐. 자, 옛날에 내가 어릴 때는 발라드가 인기가 되게 많았어. 그 다음에 트로트가 좀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태지나하고 댄스가 인기가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쇼미더머니 하면서 뭐야? 뭐 이제 힙합 이런 게 엄청 있고, 요즘은 어디 콘서트 같은 데 가보면 항상 얘들이 제일 앞에 큰 사진으로 나오더라고. 이 사람들이 거의 주인공처럼. 그지? 이걸 갖다 되게 확대하더라고. 그럼 봐봐. 이제 어떻게 돼? 옛날에 내가 알던 발라드 가수가 느닷없이 힙합 가수한테 야, 여기다가 랩을 조금만 넣어줘. 막 이런 걸 갖다 하는 거야, 갑자기. 그러잖아. 그래서 모든 발라드 노래에도 뭐야? 립싱, 랩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트로트 가수는 트로트에도 이걸 넣어버린다고. 왜? 이게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힙합인데 발라드의 성격이 있고, 힙합인데 트로트의 성격이 있고, 힙합인데 댄스의 성격이 있고, 얘는 점점 커지고 얘들은 점점 죽어가고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 비슷해지는 거지. 이걸 동전화라고 표현하잖아. 칠판. 자, 특정 브랜드가 dominate 하는 거야. 완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지역적인 색깔의 스타일이라는 건 억압되고 무시되고 버려지고 결국은 뭐야? 잊혀질 거라고. 그럼 결국 뭐야? 사라지고 얘만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바로 뭐야? 동질화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느낄 수가 없다고. 뭐 때문에 느끼는 거야? disseminate 때문에 우선 예상할 수 있는 상태. 그렇지만 연습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식을 생각해야 돼. 그냥 단순하게 homogenization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다. 이런 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뭔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문장을 통해서 찾는 연습까지도 시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됐지? 근데 이건 그냥 보이지 않아. 내가 목표로 해야만 보인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지칭어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가 앞에 있을 거다. 단 조심할 거 3가지야. 자, 꼭 기억할게. 칠판 봐. 지칭어 플러스 명사는 무조건 안 나올 수가 없어. 5개, 6개 나올 거야.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이 명사가 앞에 있어야만 얘가 나올 수 있다 이거잖아. 기본 원리는. 자, 난이도를 갖다 높이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해볼게. 자, 6개가 나온다면 3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3개는 어렵게 나올 거야. 첫 번째 어떻게 된다? 무조건 요 2개의 스펠링을 달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야. 뭔지 알겠지? 단어가 바뀔 수 있게. 바이어스를 미스테이크로. 두 번째는 이걸 갖다가 단어가 아니고 문장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문맥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것도. 됐지? 이것까지. 그 다음에 뭐야? 얘가 멀리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칭어 플러스 명사면 원래는 뭐야? 근거리에 있어야 되잖아. 생각해봐. 내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갑자기 내가 얘한테 지난주에 어떤 영화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오늘 딱 만나갖고 일주일 만에 만나가지고 내가 얘한테 야, 그 영화 다시 생각해도 재밌지? 그럼 얘가 미친놈 연병하나 이럴 거 아니야. 그잖아. 나하고 했던 대화를 갖다 일주일 동안 기억할 이유가 없잖아. 지칭어는 반드시 뭐야? 시간적, 공간적으로 근거리일 때 쓰는 게 지칭어라고. 누구나 예상 가능할 때, 칠판. 자, 그러면 봐봐. 이걸 갖다가 노리는 함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자, 지칭어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 예를 들면 자, 봐봐. 이렇게 볼게. 자, 입시 정책은 자주 변화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주 변화합니다. 자, 이러한 변화에 반드시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얘하고 얘는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 2개가 이렇게 받는 거니까. 이러한 변화니까. 근데 얘가 존나 멀리 떨어질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자, 입시 정책은 변화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다 예시를 붙여버리는 거야. 2000년대 초반에는 이랬고 2010년대는 이랬고 2020년대는 이랬고 이렇게 해서 멀어져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지칭어가 멀어질 수 있는 공식 뭐밖에 없다? 예시밖에 없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예시가 나오면 뭐야? 이건 한 덩어리잖아. 이렇게. 지금 여기도 뭘 나타내?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멀어진 게 아니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지칭어 플러스 명사는 반드시 뭐다? 근거리에 있는 명사를 받아낸다. 단 예시 때문에 이 변화가 엄청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 뭐야? 2000년대의 변화, 2010년대의 변화, 2020년대의 변화를 여기다 담고 있다고. 근데 단어를 안 쓸 뿐인 거지. 2000년대는 수능 위주로 입시를 선발했고 2010년대는 내신 위주로 선발했고 2020년대에는 내신과 수능을 같이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전부 다 말하고 있는 건 뭐야?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단어상으로 변화가 안 보일 뿐인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 그래서 지칭어 플러스 명사가 나왔는데 그 명사가 존나 멀리 있어. 그때는 뭘 생각해봐라? 예시 때문에 그 명사가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라고. 됐죠? 고생했습니다.